충남에서 하루 평균 2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구기수 청양군 의장을 만나봅니다. 충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55.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홍성우려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달 후보자가 결정되면 자격과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하루 평균 2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충남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충남에선 66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 평균 1.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입니다.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2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양과 태안이 상위권을, 당진과 예산이 하위권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5.3명으로 여성 17.7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요 자살 동기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30세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 50세 이하는 경제적 어려움, 60세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고령화나 빈곤율에 비해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자살이 많은 이유로 최근 10년간 급격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상실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충남 특유의 지역 정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울감을 인지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가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담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나 치료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낮뿐만이 아니라 밤이나 새벽, 주말과 같이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 1577-0199 그런 이제 1393이라고 하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 드릴 겁니다. 지난해 걸려온 상담 전화는 충남에서만 3,800여 건. 자살을 막기 위해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에서는 우리 지역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 청양군의회 의정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펼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좀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제 8대 청양군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주년을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먼저 청양군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양군 의정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에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네. 그보다는 군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느끼며 여성 의장이라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자 자랑이 될 수 있는 자상함과 섬세함, 꼼꼼함을 살려
의정 활동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년 동안 청양군 의회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겠지만 네. 그중에서 좀 몇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성과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는 총 10일에 11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 조례안 163건, 예산 결의안 10건, 기타 16건으로 총 191건의 의안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네. 또한 청양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양승조 도지사께 적극 피력하였고 청양군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생상회에 입점을 건의하여 현재 입점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월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KT 청양지사 통폐합 논의에 앞서 청양군 의회에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네. 관계 기관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 청양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정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군민 복리 증진과 청양군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소통을 통해 머리를 맞대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양군이 당면에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며 함께 발로 뛰며 해결 방안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의정 운영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지난 1주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각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의회, 네. 그리고 군민의 실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군민의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만드는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청양군 의회는 문을 항상 군민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으며 의원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가족이나 친구 같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청양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청양군 의회 의원들은 민원의 현장에서 늘 군민들과 함께하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양군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양군 의회 활동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기수 청양군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충남은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52만 7천 가구 중 55.5%가 남편과 아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주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농림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 맞벌이 가구 비중도 높았으며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인 가구 고용률의 경우 충남은 66.3%로 제주와 세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홍성우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승만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주요 7개 기관장의 자격과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4개 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홍성우려원장 후보자가 결정되면 충남도로부터 인사청문을 회부받아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회가 80여일 만에 정상 궤도로 진입하기 직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충청권 입법과제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연내 입법 성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국회법에서 짝수 달인 6월은 자동으로 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전국 고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현안 처리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혁신도시법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한 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의 법안은 6월 국회 개의 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현재의 국회 공전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충청권 입법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법과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국회 정상화뿐이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가 타협정치 실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주요 밭작물의 가격 폭락 문제를 거론하며 양파 한 망, 마늘 한 접 더 사주기 운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와 마늘, 감자가 기상 호조 등으로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10일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양파 1kg당 가격은 4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720원보다 4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난지역 마늘도 2,826원으로 전년 동기 3,981원보다 35.1% 폭락한 실정입니다. 감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3%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농산물은 지역 농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서산하면 육종 마늘이라 할 정도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의 노력만으로는 가격 유지와 소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산에는 약 8만여 세대가 살고 있다. 한 세대당 양파 한 망 더 사준다면 약 600여 톤의 물량을 소비할 수 있다며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물량이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고통 분담을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특판 행사와 단체 급식 사용 확대 등을 주문한 뒤 농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28일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2019 서산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겐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에는 10개의 기업이 참여해 당일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 건강검진,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 17일까지 유류 피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로 6번째인 건강 영향조사는 유류 피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신체 검진, 중금속 분석 등으로 진행되며 예방관리를 비롯한 환경보건교육도 함께 실시됩니다. 건강영향조사는 2009년부터 경년으로 진행돼 왔으며 지금까지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4,4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홍성군이 소나무 제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했습니다. 군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 발생지 반경 10km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소나무 제선충병 청정구역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2017년 구황면 오봉리 인근 5그루의 소나무에서 발생한 제선충병으로 주변 고사목 80본을 제거하고 150헥타르의 방제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양군이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영농 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합니다. 수거반은 전용 집게차를 동원해 군내 전 지역을 돌면서 부직포와 차광막, 농약병 등을 처리합니다. 수거를 원하는 주민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 뒤 해당 읍면이나 군청 환경보호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충남도 내 성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힐링 캠프가 25일부터 이틀 동안 청양 칠갑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연휴양림 생태체험 등을 즐겼습니다. 충남도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 권역별로 힐링 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 캠프는 오는 9월에 진행됩니다. 예산군 예당호 전국 낚시대회장에서 26일 토종붕어 종자 81만여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황선봉 군수와 예당 내수면 어업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산군은 어족자원 관리와 수산자원 복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붕어류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세계 관계시설 유산으로 등재된 당진 합덕제에서 28일 야간 경관 조명 점등식이 열립니다. 당진시와 연어축제 집행위원회는 경관 조명과 꽃마차 조명을 설치했으며 70m 구간에 우산거리도 조성했습니다. 합덕제 경관 조명은 28일 점등식 이후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점등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흐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0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이 21도, 예산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이 27도, 예산과 청양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